이때 아니면 또 이런 얘기 할 시간도 없고, 또 요 처음 동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죠, 사실. 처음 동영상을. 네, 지금 얘기를 할게요. 네, 사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이렇게 동영상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절대로 다 못 봅니다. 다 못 봐요. 이걸 어떻게 봐. 이걸 보면 정말 의지가 대단한 거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사실은 핵심적인 것만 봐도 돼요. 근데 내가 좀 개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봐야 되겠죠. 그죠? 이거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마인드맵도 보고 모두 보고 뭐 그래도 되는데 이거 봐도 됩니다. 이거 봐도 돼요. 이거 봐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지금 뭐 제가 이제 모집할 때는 오늘 하루 하겠다 그랬는데 뭐 하루고 이틀이고 뭐 이게 끝나야지 뭐 끝나는 거지. 안 끝나면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럼 나는 온라인으로 보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에도 와야 돼. 왜? 이거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 이거 돈 내고 봐보세요. 엄청 비싸요. 이거. 그리고 오프라인에 딱 집중하고 터는 게 낫지. 이거를 뭐 온라인으로 천천히 언제 보여요?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내버리는 게 낫다고요. 근데 아무튼 기회는 줬어. 그죠? 기회는 분명히 줬어요. 기회는 줬고, 그걸 오고 안 오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예.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이제 필기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필기 시험을, 나는 필기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 필기 따면 뭐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실기 안 되면 끝이에요. 그냥 필기 실기 한 방에 끝내서 터는 거지. 이거를 뭐 나는 필기 따로 실기 따로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엄청. 그래서 보통 이런 오프라인 강의는 거의 다 실기 위주로 해요. 실기 위주로 하고 가급적 필기는 내가 할 게 없어요. 왜 할 게 없냐?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 다 있는데 뭐를 또 다시 한번 해주는 뭐 그런 의미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없고, 그리고 뭐 기출풀이도 뭐 다 있잖아요. 기출풀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있으면 아니 사실 1회부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볼 거냐고요. 그 많은 걸. 예, 몇 개만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뭐 차이점 몇 개 조금 있겠지만 그게 대세를 바꾸진 못해요. 어차피 100점 받고 뭐 붙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냥 붙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여기 어디 있더라? 그죠? 여기 앱이 있죠? 앱. 그냥 앱 있다가 이제 중간에 있다가 내가 다시 지워버렸는데 여긴가요? 여기 실기 쪽에 올려놨나? 이제는 곧 바뀔 거예요. 여기 안드로이드 앱이 있잖아요. 예, 지메일로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다 다운로드로 바꿀 거예요. PC 나오는 순간 바로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 교재는 뭐냐면 보안기사 실기 실기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장에서 만든 교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5일 동안 보안기사 강의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필기도 안 됐는데 실기는 좀 그렇지 않냐? 근데 같이 공부하면서 그냥 개념 잡으면 돼요. 어차피 뭐랄까, 과목이 다른 건 아니니까. 과목이 다르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잡으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깐만 붙여볼게요. 이 책이 있잖아요. 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부를 할 때 어느 누구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안기사만 따면 끝이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연도가 바뀐다고 매년 책을 새로 사야 되냐? 아니, 그래야 감사하죠. 그냥 사세요. 그죠? 감사하지. 그냥 매년 사세요. 회사 돈이면 사세요. 회사 돈이면. 예. 아무튼 책을 매번 사는 것보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왜 이 책을 갖고 얘기를 하냐? 이 보안 기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다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 도를 넘은 것도 있어. 이게 그러니까 좀 적당히가 아닌 거예요. 범위 자체는 이것저것 있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험이에요. 왜? 아무거나 내면 되니까. 아무거나 내도 시험 범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블록체인 들어오죠. 그죠? 블록체인도 시험에 나옵니다. 스카다도 나오고. 그죠?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죠? 기사인데 이거 너무 최신 뭐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고, 법률도 그냥 아무거나 내도 그냥 시험 범위예요, 그냥. 그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보안 기사를 뭐 취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 ISMS-P가 됐건 뭐 기술사가 됐건 그런 쪽의 자격증을 또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또다시 기존 걸 다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이거 교재 하나 잡고요. 여기에다가 필요한 거를 포스트잇을 딱 붙이고 보안이라는 일을 평생 안 할 때까지 이걸 들고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모든 지식이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포스트잇 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야. 이 책의 용도는 그렇게 써야지 효과가 있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아, 나 보안 기사 붙었어. 중고서점에 책 팔아야지. 뭐 몇만 원 받아서 뭐 할 건데요, 그거. 근데 이 컨텐츠를 내가 여기에 메모하고 이런 것들을 또 연도가 바뀌어서 책이 바뀌었어. 그럼 기존에 메모한 거 다 버리고 새 책 받을 새 책 비닐로 뜯으면 기분 좋지 뭐.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버린다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꼭 하나를 잡고 내가 보안이라는 거 할 때까지 이 책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 뭔가 붙여나간다. 연도가 바뀌어서 만약에 기본 틀이 바뀌어서 새 책이 완전히 좀 달라졌어.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새 책을 사야 되겠다면 새 책을 산 다음에요. 달라진 것만 가위로 자르고 원래 내 책에 붙이고 기존 거 새 거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저거를 전체를 외울 수가 있고 저거를 전체를 외워야지 나중에 ISMS-P를 하건 뭐 개인정보 영향평가사를 하건 보안 쪽에 무슨 공부를 하건 저게 내 거의 무기가 돼요. 안 그러면은 다 기존 거 버리고 다시. 그러면 효과가 안 나와요. 꼭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시작할게요. 필기나 실기나 똑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필기의 합격자는 최소한 개념은 있는 거죠. 그렇죠? 개념은 있는 거죠. 세세한 내가 어떤 기법 이런 걸 모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디도스가 뭐고 최소한 심플러드가 뭐고 3웨이 핸드세이킹이 뭐고 이런 개념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스푸핑이 뭐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실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리 좀 먼저 공부를 하면 좋지 않냐?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먼저 하고 좀 오래 하면 좋지 않냐? 맞긴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이 될 확률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을 공부해도 실기는 붙을 수가 있어요. 일주일을.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 교재에 필요한 자료가 다 있어야 돼.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내가 요 책만 일주일만 밤새도록 보면 된다.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법률을 멋대로 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떨어지는 거를 인정하되 그건 인정해야 돼요. 왜? 아니 법률 조항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웁니까? 변호사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거는 그 개보법 하나에 국한시켜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고시예요, 고시. 그거 벗어나면.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로 인정하고 개보법만 딱 잡고 그럼 법률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있죠. 시험에 출제가 됐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떤 새로운 해킹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어. 근데 그 해킹 기술은 지금 막 나온 거야. 그럼 내 교재에 없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 문제를 틀려도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문제를 틀려도 붙는 거라고요. 문제 자체가 기본 문제를 확실히 맞으면 그거 하나 틀려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합격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에 기본 문제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스노트가 나왔는데 나한테는 스노트에 대한 뭐가 없어. 그럼 얘기 다 한 거지 뭐. 그럼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한 군데다가 몰아놔서 딱 그냥 이 덩어리 하나면 이 덩어리 내에서 종친다. 그러면 완벽한 교재는 없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인터넷 하면 캡처해서 붙여놔야 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거는 먼저 해도 됩니다. 그거는 이해를 못해도 그거는 먼저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내가 갖는다. 그게 목표예요. 그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이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이거 공부하면 그냥 실기고 뭐고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 자체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모든 교재는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베이스로 그 카피해 넣는 게 좋고, 그냥 한번 봐볼게요. 리눅스의 권한 관리가 있대요. 리눅스 권한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뭘까요? 필기, 실기 다 포함해서.
그냥 주제 하나로 딱 얘기하면 PAM 인증 모듈입니다. PAM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PAM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리석게 공부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출풀이 보는 겁니다. 기출풀이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뿐인 거지 그게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PAM에 대해서는 다 뒤져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쵸? 예.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좋으니까 웬만한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취약점 점검에도 PAM은 있죠. 그죠? PAM은 있어요. 그러니까, PAM은 내가 필기 때는 안 봐도 돼. 왜? 하나 떨어지면 되니까. 하나 틀리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실기 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아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봐볼게요. 리눅스 부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MBR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부팅 과정에서 뭔가 해킹이 일어나서 뭐 컴퓨터가 안 켜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부팅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그 악성 코드가 있어서 문제가 됐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될 주제는 뭐냐면 포렌식을 다 봐야 돼요. 근데 이 포렌식을 다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포렌식의 원칙 5개가 뭐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외운다고 하루 이틀 지나면 까먹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포렌식에 관련된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 기법들을 다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어떻게 방어벽을 확실히 칩니다. 예, 그래서 그 의미에서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파일 있죠? 보안기사 공부하면 매번 나오는 로그 파일 뭐예요? WTMP, 뭐 UTMP, 그 다음 뭡니까? 뭐 C케어. C케어는 잘 안 나와 생각보다. 그죠? WTMP, UTMP, 그 다음 뭐 있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로그 파일들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의 로그 파일들은 필기에서는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로그 파일이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로그 파일이 있냐? 이것만 딱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학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실패에는 BTMP 파일에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안 돼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그 파일의 필드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필기에서는 그냥 BTMP가 뭐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WTMP는 뭐다? 이거는 그냥 현황이잖아요. 현황이니까 원리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근데 실기에서는 로그 파일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로그 파일이 그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로그 파일을 N개를 줬을 때 현황을 보는 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WTMP에서도 로그가 있고 UTMP에도 로그가 있어. BTMP에도 로그가 있고요. FTP에도 로그가 있고요. C케어에도 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유저에 대한 로그가 거기에 다 적혀 있어. 그럼 얘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관점을 달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출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주제가 중요하다라는 것만 말하는 거지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뒷북 칠 수 없잖아.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럼 그걸 안 본다?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로그 파일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오히려 또 보안기사에 많이 안 나오는 게 뭡니까? IP 테이블즈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주제 자체는 우리가 커맨드를 쳐서 그 커맨드만 좀 알아두면 좋겠죠. 왜? 이거 자체가 뭐예요? 방화벽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DNS. DNS는 항상 중요해요. 항상. 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해킹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킹이 잘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잘 됐으면 뭐 너무 쉽지.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지금이 개발 보안 초창기가 아니라고요. 이미 개발 보안은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돼. 왜? 공공기관이나 어떤 금융권이나 여길 기준으로 보는 거지 조그만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SQL 인젝션이 됐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됐건 그런 기법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되는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되는 거는 그 뭐냐면 뭐겠습니까? 메일이에요, 메일. 메일하고 그 메일을 응용하는 것 중에 URL이 변조가 된 거야. URL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DNS 자체는 항상 중요합니다. DNS 자체는. 그래서 메일하고요. 그다음 뭐 스니핑. 그다음에 항상 SSL, VPN 항상 나오죠. 3웨이 핸드세이킹 항상 나오죠. 여기 10번에 윈도우 프로세스 있죠. 악성 코드의 종류 있죠. 이거 뭡니까? 포렌식을 보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포렌식이라는 주제를 보면 그래서 이 보안 기사가 참 책 만들기도 어려워. 왜? 포렌식은 저쪽 과목에 붙어 있고 윈도우 사실 포렌식은 윈도우에서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이슈가 윈도우니까. 그래서 얘는 포렌식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트로이 목마 셀 코드 다 악성 코드잖아요. 결론은 다 악성 코드죠. 그죠? 말하고 있는 게. 자, 그리고 개발 보안. 그래도 또 이제 개발 보안은 있으니까. 그죠? 뭐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SQL 인젝션도 있고 뭐 블라인드도 있고 있는데 아무튼 요것도 같이 한번 봐요. 쭉 넘어가 이제 다 개발 보안 내용이고. 근데 개발 보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업로드죠. 업로드입니다. SQL 인젝션은 사실은 이제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거 안 된다고 봐야 돼. 업로드에서 문제가 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업로드라고 얘기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웹셀을 갖고 올립니다. 이런 거는 안 돼, 사실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업로드는 뭐와 붙어 있어야 돼요? 매크로랑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공격을 할 때 구분을 해야 돼요. 그 구분은 뭐냐? PC를 공격하고 계십니까? 서버를 공격하고 계십니까?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어택이냐, 서버 사이드 어택이냐.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웹셀은 서버를 공격하는 거죠. 목적 자체가. 그죠? 매크로는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PC를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 PC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게시판에다가 MS 워드 문서를 올렸어요. 이거 한번 보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올렸어.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은 개인 PC에서 들어가서 그걸 클릭하는 거잖아요. 클릭하면 내 PC에서 도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크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어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안 솔루션도 그렇고 공격 도구도 그렇고 이게 PC, 대상이 목표가 PC야. 목표가 서버야. 이거 먼저 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뭐 디도스인 거죠. 그 다음 접근 통제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R 커맨드라고 나오는데 R 커맨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 보안기사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있어. 우리도 없어. 그 교재가. 우리도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험이 나온 다음에 한번 터지게 하겠지. 근데 필기에서는 이슈는 안 돼요. 한번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런 거야. 그냥 이렇게 해킹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 자꾸 건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뭐 영화에 나온 것처럼 웹사이트를 딱 해킹해갖고 DB까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쫙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니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예요? 이제 앱을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앱을 하자. 앱은 좀 취약하지 않겠냐? 그죠? 왜? 앱은 디컴파일이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요게 또 난독화를 또 넣어야 되지 않냐? 요렇게 가는 거예요, 시험이. 그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앱은 또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뭐 앱이 하나 있고 또 안 되니까 하는 게 뭐예요? 메일로 보내자. 맞죠? 메일로 보내서 정상적인 메일 보내서 클릭하면 PC가 해킹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관점의 주제가 메일이 또 중요해지는 거야. 그죠?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처럼 되면은 웹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화처럼 되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공공기관이건 기업이건 간에 자신들이 쓸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개발하는 데는 거의 없죠. 그죠? 업체가 개발한단 말이에요. 업체가 개발하면 개발 서버가 있고 개발 서버가 있으면 다시 배포 서버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스테이징 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취약한 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업체 직원들은 많이 바뀌잖아요, 사실은. 그쵸?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배포를 할 때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뭡니까? SVN과 Git 있죠. 이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건. 그러니까 제가 없다라는 게 우리가 이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필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 다음과 같이 배포 서버가 있고 SVN과 Git가 있는 환경에서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 있죠. 배포에 관련된 거. 왜? 거기에 이슈가 많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그것도 다 뭡니까? 공통점은 공개 소프트웨어죠. 공통점은 공개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없어. 근데 알커맨드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알커맨드는 배포에 관련된 거거든요. 얘는. 그죠? 사실 배포에 관련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주제에서 봐야 될 거는 취약점, 점검, 방법. 이거는 봐야 돼요. 이거 안 보면은 실기에선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취약점 점검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쵸? 예, 그러면 거기에서 꼭 봐야 될 거 3개가 있죠. 3개가 뭡니까? 4개, 너무 안전하게 4개까지 할까요? 리눅스와 윈도우. 그죠? 리눅스와 윈도우, OS. 근데 취약점 점검에서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관점은 대부분 뭐였죠? 리눅스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실기에서는 별로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눅스와 윈도우. 이거는 내가 이거 취약점 점검하면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취약점 점검에서 요즘은 우리 제우스라는 서버 있죠? 그거 유료죠, 그거. 그죠? 팀엑스에서 만든 거. 그거 안 쓴다고요. 왜 안 써요? 공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면 비용 줄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소프트웨어가 뭘 씁니까? 그럼 웹 서버 쓰면 아파치인 거죠. 예, 기업들이 다 바꾸고 있어요, 아파치로. 제우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웹 서버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그럼 아파치 하면 세트로 나오는 게 있지, 항상 친구. 아파치 톰캣. 요게 지금 약하다고요. 뒤쪽에 톰캣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취약점 점검 가이드에는 있어. 그럼 최소한 OS와 그죠? 웹서버와 와스 요 3개만큼은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뭐 오라클 DB는 어떻게 하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넘어가면 그러면 가이드를 다 보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가이드를 전체를 다 보란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어려우니까 그 3개만큼은 갖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결론을 봐보세요. 예, 리눅스 취약점 점검 있죠? 제가 사실은 이 강의를 할 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파치 취약점 점검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여기 안 넣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리눅스만 넣었어요. 근데 아파치까지는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리고 크론탭 있죠? 그죠? 크론탭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매번 나오는 거 뭐예요? 스노트죠. 스노트. 그죠?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부터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와 또 뭐 있죠? 이렇게 좀 큰 주제.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그죠? 예,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근데 클라우드는 사실은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2개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아마존 AWS. 그러면 AWS의 세부 내용을 알아야 되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그거는 아마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AWS에서 만약에 서버의 이름이 EC2야, 뭐 네트워크는 VPC야, 피어링이야, 이건 AWS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모든 클라우드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정 관리는 IAM이라고 불러. 그리고 거기에 멀티팩터 오덴티케이션이라는 뭔가가 있어. 그 정도는 봐야 돼. 그거 밑으로 들어가면 AWS입니다. 그래, 그 정도는 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보면 G클라우드 있죠? 근데 G클라우드는 사실은 그냥 서버를 빌려준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G클라우드 말고 올해 들어올 파스타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그 용어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름이 파스타예요. 파스타 그냥. 이름이 파스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안기사에서 클라우드라는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태까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냐, 이아스가 뭐고, 사스가 뭐고, 그 다음 뭐죠? 파스가 뭐냐, 이렇게 물었죠. 이거는 아주 유치한 수준의 레벨인 거예요. 주관식인 거긴 하지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내용 몰라도 관계없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없어. 그죠? 그러면 클라우드 안 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파스타랑
IAM 같은 정도. 그 다음에 요 말, 여기에 보면 서버 베이스 컴퓨팅이랑 클라이언트 베이스 컴퓨팅. 그리고 플러스 하나가 더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이 뭐죠? 버추얼라이제이션. 하이퍼바이저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이퍼바이저는. 나오든 말든. 나오든 말든. 자, 그래서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OTP. 그 다음에 이제 뭐 ISMSP는 뭐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P 중에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냥 앞쪽에 보안기사 실계에서 나오는 거. 일단 기본 용어죠. 기본 용어입니다. 기본 용어. 위협이 뭐고, 뭐 취약점이 뭐고, 그죠? 뭐 위험 평가가 뭐고. 근데 안 나온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DOA가 오히려 또 안 나왔어요. 위험 허용 가능 수준, 허용 가능한 수준. 그 DOA. 그러니까 답이 DOA여야 되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DOA가 있고, 또 하나 ISMS의 이 P에서 중요한 거 뭐죠? 위험 평가 기법. 그죠? 위험 평가 기법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자, 그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BCP 이런 거야 팩트니까. DRS 뭐 미러 핫웜 뭐 이런 거야 뭐 그냥 현황이니까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이것만큼은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봐야 돼. 예, 이것만큼은. 참고로 얘기하면 저 보안기사 볼 때 법률 안 봤어요. 귀찮아서. 아니 동의 항목 동의를 받을 조건 몇 개를 써라. 이걸 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근데 기본적인 건 봤지만 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죠. 자, 지금부터 볼 거는 지금 여기에서 저 이제 앉아서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교재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 리눅스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연습을 해 가면서 해야지 실력 플러스 실기도 된다. 그죠? 우리는 뭐예요? 필기의 목표가 아닙니다. 필기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자, 이 리눅스 권한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 이렇게 써줄까요? 이렇게. 권한 관리라는 게 리눅스가 됐건 뭐가 됐건,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식별, 뭐죠? 인증, 인간. 이 말뜻 알아야 되죠. 이 말뜻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제가 여기에서 하나를 물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냥 같이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이 메모를 여기에 집어 넣으세요. 자, 리눅스 및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강의하게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로그인 시에 사용자 아이디는 A를 하고 패스워드는 B를 수행한다. B를 수행한 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C라고 한다. 뭐죠? 사용자 아이디를 갖고 뭐래요? 식별하는 거죠, 식별. 그쵸? 아이디라는 건 식별입니다. 그러면 아이디는 사실은 원래 원칙은요, 아이디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사실. 왜? 사람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사람 이름은 보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 이름은 문제가 있죠.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유일성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아이디는 유일성을 만족합니까? 아이디는 유일성을 만족을 못하죠. 왜? 루트라는 아이디 혼자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아이디 혼자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이거는 관리자 아이디죠? 그쵸? 그러니까 아이디는요, 원래는 유일성을 만족해야 돼. 그죠? 원래는 유일성을 만족해야 되고, 1인 1아이디가 기본이에요, 사실. 근데 1인 1아이디를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개된 아이디를 제약해라. 이런 말이 있죠. 아이디를 제약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너 누구인가? 그죠? 이게 식별인 거죠.
누구인지 확인을 했어. 그 다음에 너 뭐예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오덴티케이션 인증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정당한 사용자 확인한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지금 패스워드라는 거는 지식에 의한 인증이죠.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OTP는 소유에 대한 인증이죠.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생체 인증은 뭐예요? 내 몸에 있으니까. 그쵸? 내 몸에 있으니까 그거는 생체 인증이고, 행위에 대한 인증. 내가 키오스크를 하거나 음성 인식을 하거나. 그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거죠. 문제가. 자, 패스워드, 핀 번호는 지식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리고 OTP는 소유에 대한 인증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리고 생체는 뭔지 알겠죠?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많아지니까 인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맞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또 뭐 공부해야 돼요? FIDO. FIDO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핀테크라는 거랑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생체 인증을 통해서 우리 간단히 생각해봐요. 스마트폰에서 삼성 갤럭시 10, S10 스마트폰에서 손가락 올리면 스마트폰 열리죠. 그쵸? 그런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체 인증과 더불어서 2.0이 하나 나오는데, 생체 인증과 여러분들 여권 받으면 하는 게 뭡니까? 여권 받으면 그 앞에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열면 시그네이처 해서 사인하게 돼 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사인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인들, 이걸 합쳐갖고 유일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증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답이 OTP일 수도 있고요. 답이. 그리고 또 하나 소프트웨어로 OTP 만들 수도 있죠. 애플리케이션으로. 단말기 없어도. 스마트폰 안에 OTP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OTP이거나 혹은 앞으로 답이 FIDO이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와 관련된 주제가 또 뭐가 나온다? 핀테크라는 말과 엮어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FIDO이거나 요거를 신경 써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봐봐요. 인가죠. 인가는 앞에 딱 뭐가 깔려요? 인증된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게 인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인증된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인증된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니까 나는 패스워드는 맞았죠. 그죠? 그러면 패스워드가 맞았다라는 건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그럼 윈도우의 패스워드 함수가 뭡니까? NTLM이에요. 윈도우는 뭐 SHA 뭐 이런 거 아닙니다. NTLM을 쓰죠. 윈도우는. 이게 윈도우의 해시 함수입니다. 이게 윈도우의 해시 함수예요. 자, 그래서 나는 패스워드는 맞았어. 그러면 인증된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면 유일한 뭔가 어떤 번호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는 뭘 부여해요? SID. 그죠? 그래서 보안기사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사용자별로 부여되는 식별자고, 이 식별자가 끝에 의미가 있죠. 500이라는 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앞에 번호는 윈도우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501 게스트. 그 다음에 뭐 1000 이후 거 일반 유저. 이후 번호.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번호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관리해주는 윈도우의 어떤 서비스의 이름이 뭐죠? 그게 14회 정보보안기사 필기 1번 문제에 나왔죠.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 UAC. 그죠?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의 트렌드를 봐봐요. 트렌드가 뭐였어요? 처음에? SID가 뭐냐? 두 번째 필기 문제 뭐였죠? SID를 가지고 디렉토리의 접근 권한을 결정한다. 이 말이 맞냐 틀리냐? 맞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뭐였어요? UAC인 거죠.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리눅스의 거는 뭡니까? 명령이 뭐예요? ID입니다. ID.
그죠? id예요. 이 id에 이 명령어가 id고요. id가 아니라 ld인가? id 맞죠? 그죠? id. 자, id고 uid가 0번이 루트인 거죠. 왜? 이름으로서는 유일하게 식별을 못하니까 컴퓨터는 번호로 하잖아요. GID가 0번이 루트인 거죠. 그래서 식별, 인증, 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그냥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거구나 이런 거는 공부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제를 다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그럼 패스워드를 많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면 그거의 로그 파일은 뭐냐? 그것도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가볼게요. 자, umask라고 있는데요. 어떤 파일이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디폴트 권한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umask를 이렇게 한번 쳐봐요. 그러면 umask의 기본값이 뭐예요? 00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놔요. 아, umask의 기본값은 002이구나. 그러면 이게 4자리라는 거죠. 지금 자릿수가. 그죠? 자릿수가 4자리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3자리로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무슨 뜻이에요? 기본 권한을 파일인 경우에는 666으로 빼고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777로 뺀다. 그러면 빼면 뭐가 나옵니까 이거? 644 나오죠? 맞나? 644. 얘는 뭐가 나와요? 755 나오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시험 문제 뭐가 있습니까? 시험 문제. 아, 이게 나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여기에 보면 요게 지금 디렉토리잖아요. 이 디렉토리에는 끝에 보면 여기 X가 있죠. 이 X가 없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디렉토리 이동을 할 수 없다. 왜요? 왜 못해요? 왜 못해? 봐보세요. cd 점점 이거 한번 봐봐요. cd 점 우리가 디렉토리라는 걸 하나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요게 하나 이렇게 생기죠. 요 2개가 생기죠. 이거 프로그램이라고요. 점하고 점점이 프로그램이라고요. 점하고 점점이 프로그램이면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됩니까? 실행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렉토리는 777에서 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5가 되면 요게 이거잖아요. 4